송생과 송쌤입니다. 오늘은 표면에 휘어져 있는 거울인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이 같이 있는 물체를 우리는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숟가락입니다. 가는 숟가락의 앞면이고요. 나는 숟가락의 뒷면입니다. 가는 사람의 얼굴이 뒤집혀서 보이고 나는 사람의 얼굴이 똑바로 보이지만 작게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을 통해 나타나는 상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신나는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평면 거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거울은요, 거울면이 평평한 거울이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상의 특징은 첫 번째로 물체의 크기는 상의 크기와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물체에서 거울까지의 거리는 거울에서 상까지의 거리와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의 좌우가 바뀌어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거울은 평평하지 않습니다. 약간 휘어져 있는 거울도 있는데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구명 거울이라고 합니다. 거울면이 볼록하거나 오목한 거울이 있는 건데요. 볼록한 거울을 보고 우리는 볼록 거울이라고 하고요. 오목한 거울을 보고 우리는 오목 거울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에 의한 상이 다른 까닭은요,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에서 반사된 빛의 경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볼록 거울 같은 경우는요, 넓게 퍼져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오목 거울 같은 경우에는요, 빛이 한 군데로 모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에서 나타나는 상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록 거울 같은 경우는요, 거울면이 볼록한 거울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보통 자동차의 사이드의 거울이나 도로 모퉁이의 볼록 거울을 자세히 보면요, 거울면이 앞으로 살짝 튀어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볼록 거울이라고 합니다. 볼록 거울의 대표적인 특징은요, 나란한 빛이 입사하면요, 넓게 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제가 촬영한 사진인데 레이저를 딱 발사했을 때 부딪히면서 넓게 퍼져나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 앞에 거울이 붙어져 있는 겁니다. 볼록 거울 물체에 의한 상은요, 상은 거리와 관계없이 항상 물체보다 작다는 겁니다. 가깝거나 멀 때, 그리고 아주 멀 때 다 상보다 작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서 있는 모습의 상이 생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자 부분이 위쪽에 있는데 거울에서 보이는 것도 위쪽에 있죠. 멀 때도 똑같이 모자가 위쪽에 있다면은 그 거울에 있는 상도 위쪽에 있고요. 아주 멀 때에도 모자가 똑같이 위쪽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물체와 볼록 거울 사이의 거리에 따른 상의 모습을 표로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상의 모습에서는요, 가까울 때나 멀 때, 아주 멀 때는요, 다 바로 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크기는 물체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거울에서 멀어질수록 물체보다 더 작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체가 거울에서 멀어질수록 상의 크기가 작아지고 넓은 범위를 비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넓은 범위에서 한눈에 보아야 하는 곳에 이 볼록 거울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거울이 오목한 오목 거울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목 거울은 거울면이 오목한 거울을 말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물체를 많이 확대를 시키거나 빛을 모으는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란한 빛이 입사하면요, 거울 앞에 한 점에 모이게 됩니다. 여기도 역시 제가 찍은 건데 여기다 거울을 붙여놨는데요, 이 거울 앞에 한 점에 빛이 모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초점이 잡히고 있죠. 오목 거울 같은 경우는 위치에 따라서 상의 모습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위치가 가장 중요한데요, 거울에서 매우 가까울 때에는요, 물체보다 크고 바로 선 상이 생기게 됩니다. 물체보다 많이 확대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모자가 위쪽에 있으면 똑같이 상의 모자도 위쪽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인형이 거인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물체보다 약간 멀어질 때에는요, 물체보다 크고 거꾸로 선 상이 생기게 됩니다. 물체에서는요, 모자가 위쪽에 있지만 거울상에서는 모자가 아래쪽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뒤집혀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체가 많이 멀어질 때는요, 거꾸로 되어 있는 상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그 크기가 점점 작아지게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목거울에 대한 상의 특징이 조금 더 다채롭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록거울과 달리 오목거울에서 나타나는 상의 모습이 다채롭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상은 물체가 거울과 가까울 때는 바로 서 있고 물체보다 크게 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울에서 물체가 더 떨어졌을 때는요, 거꾸로 서 있으면서 물체보다 큰 상이 나오게 되었고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요, 거꾸로 서 있으면서 물체보다 매우 작은 상이 관측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의 크기는 가까울 때는 물체보다 크고 멀 때는 물체보다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이 멀 때에는 물체보다 작다는 거예요. 자, 물체를 확대해서 보거나 빛을 모을 때 보통 많이 활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양한 예시는 조금 이따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구명거울에서 빛이 반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록거울의 경우에는요, 반사면에 닿을 경우에는요, 빛이 반사돼서 멀리 넓게 퍼져나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거울 뒤에 초점이 잡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A 위치에다 나무를 들 경우에는요, 거울 뒤에 상이 생기게 되고요. 실물보다 작고 바로 서 있는 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B 위치로 나무를 들 경우에는요, 실물보다 더 작고 바로 서 있는 상을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려면요, 사실 상의 작도를 하면 알 수가 있는데, 제가 나중에 거울과 렌즈를 다 묶어가지고요, 작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현상 위주로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목거울 같은 경우는요, 빛이 반사해서 거울 앞에 초점이 잡히게 됩니다. 초점과 거울 사이에 있는 나무가 있는 경우에는요, 거울 뒤로 이렇게 상이 생기게 되고요, 실물보다 크고 바로 서 있는 상을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초점보다 약간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요, 크고 거꾸로 된 상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물체가 거울에서 매우 떨어져 있는 상의 경우에는요, 실물보다 작고 뒤집혀져 있는 상을 관측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 작도 특집 수업에서 조금 더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하고요. 지금은 그 현상 정도로만 관측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즉, 거울에 반사된 빛의 진행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관측하는 상의 형태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런 거울들이 어떤 곳에서 많이 쓰이는지 알아야 되겠죠? 볼록거울 같은 경우는 넓은 지역의 모습이 상으로 생기기 때문에 넓은 시야가 필요한 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오른쪽에 사이드 미러가 달려있는 경우도 있고 왼쪽에 사이드 미러가 달려있는 경우가 있죠. 사이드 미러를 이용해서는요, 주행 중에 옆에 차가 지나가는지 잘 살펴보고 차선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꼭 필요한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로의 안전거울도 필요합니다. 제가 직접 찍은 것인데 우리 학교 앞에 있는 것입니다. 도로를 벗어날 때 차량이나 사람이 오는지 확인을 하고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넓은 범위를 비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안용 거울이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물건을 훔치는지 안 훔치는지 광범위하게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넓은 범위를 비추는 이런 볼록 거울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목거울이 이용되는 예시는요, 퍼지는 빛을 모으거나 물체를 자세히 보기 위해서 큰 상을 맺기 위해서 보통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전등의 반사판이나 자동차의 전조등의 거울은요, 빛을 한 군데에 모아서 앞으로 쏘기 위해 이런 오목거울 같은 게 안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치과용 거울을 사람의 치아에 가까이 하여 이가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확대를 해서 관찰하는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열 조리기 같은 경우는요, 빛에 한 군데에 모이는데요, 빛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한 군데에 모이게 되면요, 열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열이 올라가는 걸 이용해서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오목거울은 얼굴에서 멀리하면요, 거울이 비친 얼굴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그렇죠.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매우 멀리할 경우에 작아진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목거울을 바로 앞에 있는 물체에 두면요, 물체보다
그렇죠. 큰 모습의 바로선상이 나타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거울은 넓은 범위를 보여줘서 구분 길에 거울 등이 이용된다. 무조건 상이 작아지고 넓은 범위를 비추려면은 볼록 거울을 이용했어야 되겠죠. 어떤 거울은 빛을 모으는 성질이 있어 자동차의 전조등에 이용된다. 빛을 모아서 앞으로 쏘기 위해서는 오목 거울이 안쪽에 장착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단원 형상평가 문제 풀어볼게요. 구명 거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명 거울은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이 있었죠. 자, 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답은 3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오목 거울과 물체가 아주 멀리 있으면은 거꾸로 된 상이 생기는 거지 바로선 상이 생기는 것이 아니죠. 답은 3번이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가지 거울 가까이에 물체를 두었을 때 각 거울에 비치는 상의 크기를 선으로 연결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체보다 작고 바로선상이 나타났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였습니까? 가까이 두었는데 바로선상인데 작게 보인대요. 볼록 거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같은 크기의 상으로 나오는 것은 평면 거울이었죠. 물체보다 크고 바로선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목 거울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B급 파동에서 배우는 마지막 내용이겠습니다. 렌즈를 통해서 나타나는 물체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